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서쪽 방향 롯데월드타워와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이 광장의 둘레 길이가 약 800m 정도 되니까 12바퀴 반을 돌면 10km인데요. 제가 마라톤 훈련을 이곳에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올림픽 회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저곳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는 올림픽공원의 반대쪽으로 이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완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곳 올림픽 회관으로 입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중심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둘레에 망국기들이 개양이 되어 있습니다. 망국기 너머로 전방 약 500m 지점에 몽촌 토성이 있습니다. 한성 백제 시대의 남쪽에 해당되는 남성 역할을 했던 몽촌 토성이 올림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방 500m 전방에 산처럼 생긴 지역이 몽촌 토성입니다. 그리고 한성 백제 시대의 북성, 즉 북쪽에 있는 성, 북성 역할을 했던 성이 풍납토성인데요. 자, 이번에는 풍납토성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약 700m 정도 지점에 올림픽 파크텔이 있고요. 그 너머로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성 한성 시대가 백제의 삼국시대 백제의 초기와 중기를 이뤘던 한성 위례성 백제 시대가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475년까지 무려 493년 동안 한성 백제 시대가 있었었는데요. 그 중에 그 중심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전방 약 2km 정도 지점에 한강 남쪽 변에 있는 풍납토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북쪽에 있다 해서 북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은 남쪽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제가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아침 6시 22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 세 분의 대통령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달쯤 후 미국 출국을 앞두고 미국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랭킹 1위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랭킹 4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랭킹 5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랭킹 6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순으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1999년이면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시절에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은 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랭킹 1위부터 6위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오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랭킹 2위죠.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뭐 랭킹 순위에 있진 않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랭킹 5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 순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임기 2번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요. 국민들은 8년만 하지 말고 더 장기 계속 대통령으로 국가를 이끌어 달라라는 여론이 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8년 동안만 대통령을 하고 퇴임하고 자신의 고향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으로 가서 2년 은퇴 생활을 하다가 1799년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이 67세의 나이에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은퇴 후 2년 버지니아주의 마운트 버넌에서 은퇴 생활하다가 별세하신 겁니다. 그분은 국가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가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지폐 권종이 7가지 권종이 있는데요.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5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주인공은 미영전쟁 당시에 뉴올리안즈 전투 승리의 주역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20달러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미영전쟁 승리의 주역이자 제7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그분은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을 지냈고 그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율리시스 그랜트가 50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바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할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기초위원 5인이 있습니다. 5인방. 독립선언서 초안을 기초했던 5인방이 있는데요. 자,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에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로저 셔먼,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그 당시에 각 주를 대표했던 대표자들이기도 하고, 이 5분의 정말 최고의 문장가들이 독립선언서 초안 기초위원회 5인위원회를 결성해서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해서 1776년 7월 4일에 발표하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5년 4월 19일 보스턴의 북서쪽 30km 정도 지점인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는데요. 그게 1775년 4월 19일이고 그 날을 기념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1897년에 시작해서 126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인데요. 그 마라톤의 개최 날짜가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인 이유가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렉싱턴 콩코드 전투의 그 전투 발발일을 기념한 겁니다. 그게 1775년 4월 19일이고요.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고 계속 독립전쟁이 유지되다가 1783년에 독립전쟁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요. 그 독립전쟁의 한 중심에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있었고,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전체적으로는 독립전쟁의 수많은 전투의 지휘관을 하면서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독립전쟁이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요.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고요. 그분은 이제 미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 그 연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임기 4년 총 2번의 임기 8년을 수행하고 1797년에 국민들이 계속 더 하라고 대통령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은퇴를 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799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자, 그분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세계 각국들은 다 군주제였죠. 군주제라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를 세습을 통해서 권력을 승계하는 게 군주제의 본질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대통령제라는 것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낯설기도 한 매우 낯설은 제도여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는 조지 워싱턴 스스로도 일종의 자기가 국왕에 준하는 그러한 애우를 받기를 원했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애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주들이 자신을 칭할 때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이 선언하노라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하는 거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으로 조지 워싱턴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3인칭으로 칭하기도 했었고 주변에 그 공직자들도 그런 식으로 애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다 보니까 연방 공무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빈약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1789년으로부터 올해 2023년까지 23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 국가가 됐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할 때 조지 워싱턴은 초혼이었고 그에 반해서 부인은 재혼이었었습니다. 부인은 그 당시에 미국의 건국 초기 당시에는 미국의 남부 버지니아 출신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많이 했었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버지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결혼을 할 때 부인은 버지니아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이었습니다. 미망인. 조지 워싱턴보다 한 살 연상의 부인이었는데요. 그분은 버지니아주의 최대 갑부의 미망인, 그러니까 최대 갑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한 7, 8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미망인이 됐습니다. 그 여성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결혼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초혼, 부인은 재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최대 그 갑부 부호의 미망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 최대 부호가 남긴 재산을 미망인이 상속을 했고 그걸 그분과 재혼한 조지 워싱턴이 다 재산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조지 워싱턴은 노예가 거느리고 있던 노예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3,000명의 노예. 그리고 토지, 버지니아주의 광활한 토지가 그 부인이 상속받은 게 한 2,500만 평 정도 됐었고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그런 걸 합하면 총 한 3,400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그러한 부호가 된 겁니다. 노예가 무려 3,000명이나 됐었던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전라도 지역 김제평야에서 고려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동아일보를 설립하신 인총 김성수 선생께서 전라도의 그 호남 곡창지대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소작농이 약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2,000명보다 숫자가 50% 정도 더 많은 한 대략 3,000명 정도의 노예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797년에 은퇴하고 2년 있다 별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게 미국의 아름다운 관행 그리고 절제의 미덕이 됐습니다. 절제의 미덕. 권력을 잡게 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인간의 속성인데요.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절제 두 번만 하겠다. 더 이상 하는 것은 장기 집권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 하지 않고 물러난 거죠. 그게 바로 절제의 미덕이라는 아름다운 관행으로 정착이 돼서 그 뒤로 후임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두 번씩만 하고 3선 이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관행을 유일하게 깼던 분이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그분은 대통령을 4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이제는 대통령은 삼선 금지 수정헌법 22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수정헌법이 발효된 1951년 이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헌법상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지 워싱턴의 그 두 번만 했다라는 게 선례가 돼서 관행이었을 뿐이지 헌법에서 삼선 금지를 하는 조항이 있진 않았었는데요. 1951년에 시행된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부터는 그 이후에는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1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든 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추앙받는 대통령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남북 분단을 막은, 남북의 분열을 막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분열을 막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항상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고 5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랭킹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2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부통령이 누구였냐? 조지 워싱턴 시절의 부통령은 바로 2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존 애덤스였고 그 다음에 초대 국무장관은 3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토마스 제퍼슨이었고 그 다음에 재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즉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 국가의 살림 재정을 담당했던 초대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인데요.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의 랭킹 1위 재무장관으로 꼽히는데요. 그분이 바로 1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고 연방주의자입니다. 각 주의 독립 자주성보다는 연방의 그러한 그 권한이 더 강해야 한다라는 게 연방주의자고, 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도 연방주의자입니다. 반면에 초대 국무장관이었고 3대 대통령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반연방주의자라 하면 연방의 권한보다는 각 주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방주의자들은 친영 반불이었습니다. 반면에 반연방주의자는 친불 반영이었습니다. 즉 연방주의자들은 영국과 가깝고 프랑스와 좀 멀리하는 친영 반불 정책을 펼쳤고, 반면에 반연방주의자들은 친불 반영이었습니다. 즉 반연방주의자들은 프랑스와 가깝게 지내고 영국을 멀리하는 친불 반영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주의자들로 분류되는 자들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초대 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2대 대통령을 했던 존 애덤스가 연방주의자에 속하고요. 반면에 초대 국무장관을 했었고 3대 대통령을 한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초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기 임기를 시작했던 1789년과 2기 임기를 시작했던 1793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하게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분은 이제 독립선언서 기초위원 5인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법학에 조예가 깊었던 분이고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도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입니다. 자, 그분은 매사추세츠 주 출신입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의 대통령들이 주로 버지니아주 출신이 많았던 반면에 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2대 대통령을 지내는데 그 당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3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러니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당시의 부통령이었고, 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소신껏 대통령직을 수행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방주의자 계열들과도 굉장히 대립이 있었고, 또 반연방주의자들과도 대립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사면 초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즉 자신의 소신껏 국정 철학을 펼치다 보니까 자신과 같은 계열인 연방주의자들과도 충돌을 하고 자신의 반대 계열이었던 반연방주의자들과도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직 수행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특히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을 할 때 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과는 거의 원수지간 비슷하게 굉장히 대립이 심했습니다. 즉 대통령 존 애덤스와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원수지간에 가깝게 굉장히
거의 사사건건 충돌을 했었습니다. 두 분의 나이 차이는 존 애덤스가 토마스 제퍼슨보다 8살이 많은데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두 분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사망한 날짜가 동일합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인데요. 182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입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했고 미국의 최고의 국경일이 미국의 독립선언 기념일인데요. 그 50주년이었던 1826년 7월 4일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같은 날 사망을 했는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보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몇 시간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때 사망할 때 나이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83세였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91세였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하셨는데요. 미국 독립선언 기념 50주년 때 같은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67세에 사망하셨으니까 좀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하튼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계속 사사건건 소신껏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연방주의자뿐만 아니라 반연방주의자 모든 그 당사자 그 정치 세력들과 충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재선에 도전했습니다마는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인데요. 그분은 은퇴 후에 한 25년 정도 저술 활동을 이제 하면서 생을 마감을 하셨고 그분의 아드님이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됩니다. 그분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드님이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그분이 6대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입니다. 자, 그 중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고 그 다음에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월커 부시 대통령과 제 43대 대통령 조지 월커 부시 대통령 이 두 분이 부자 관계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촌 지간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총 4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굉장히 연임에도 실패하고 대통령직 수행할 때도 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장수하셨죠. 91세에 사망을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함께 독립선언서 기초를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키가 185cm 장신이었는데요. 그보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더 장신이었습니다. 키가 190cm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190cm의 장신인 키였는데 성격은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연설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을 2번 총 8년 동안 있었는데요. 즉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해서 총 8년 동안 3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그분은 8년의 정치 생활, 대통령직 직무 수행 기간 중에 정치 연설을 딱 2번 했습니다. 2번. 그 정도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수줍어 하셨었다고 합니다.
딱 2번 했는데 그게 어떤 걸로 해서 딱 2번 기록을 세웠을까요? 그건 바로 1801년에 임기 1기를 시작할 때 취임사 연설, 그 다음에 1805년에 임기 2년차를 시작할 때 또 대통령 취임사 연설, 이렇게 대통령직 임기 1기와 2기 각각 취임사 연설에서 정치 연설했던 게 대중 앞에 정치 연설을 했던 딱 2번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키가 190cm나 되는 장신인데도 성격은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걸 싫어하셨답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은 이제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비명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고 버지니아의 신교 자유법을 기초했다. 그 세 가지입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고 버지니아 신교 자유법을 기초했다라는 게 토마스 제퍼슨의 묘비명인데요. 그분은 자신이 3대 대통령을 했다라는 것은 묘비명에 기재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대통령직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다 보니까 그것을 묘비명에 기재하고 싶진 않아서 유언을 통해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직을 했다라는 것은 기재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바로 1803년에 그 당시에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중부 지역인 루이지애나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1803년에 루이지애나 주를 1,500만 달러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기존의 미국의 국토가 동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함으로써 1,500만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기존 영토보다 2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게 1803년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의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그 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 한반도 면적의 10배고 그 당시에 매도를 했던 프랑스가 팔았는데요. 프랑스 면적의 4배에 해당이 되고 한반도 면적의 10배나 해당이 되는 광활한 지역이 미국의 중부 지역 루이지애나입니다. 그걸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당시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로부터 한 45년이 지난 1848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방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금광이 발견됐던 1848년은 미국과 멕시코 전쟁이 종결이 되고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으로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한 지역이 있는데요.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강탈한 게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 이런 지역들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멕시코 전쟁 결과로 전리품으로 사실상 강탈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멕시코 땅에서 미국 땅으로 넘어오는데요. 그 지역은 또 한반도 면적의 15배나 됩니다. 15배. 그러니까 미국의 국토 확장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동부 지역의 에프알레치아 산맥 좌우로 동서로 해가지고 주로 미국 대륙의 동부 지역의 미국 영토가 한정이 됐었다가 1803년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 그로부터 45년 후인 1848년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 그 다음에 남부 쪽의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그 다음에 유타주,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 이 지역까지 다 해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이죠. 중서부 지역을 매입을 했는데 그 영토는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1,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강탈했던 지역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 됩니다. 여하튼 토마스 제퍼슨 당시에 중부 지역인 미국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라는 게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최대의 공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의 역사가 시간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55분이나 돼버려서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 백악관이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 공사 시작해서 8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1801년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때 입주를 했습니다. 백악관 처음에 하신 분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현재 시각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아침 6시 56분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